이번 영상에서 다룰 사건은 대학생이었던 저희 의뢰인분이 여자친구 그리고 동기들과 여름을 맞아서 1박 2일 여행을 갔다가 여자 동기 한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누명을 벗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저희 의뢰인은 어떻게 강제추행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기까지 그 과정을 짧게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여자친구 집에서 대학 동기 2명과 함께 간단하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먼저 잠들었고 그 다음 남자 동기에게는 책장 뒤 베란다 문과 붙어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자라고 말하고 고소인보다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먼저 잠들었던 사건입니다. 자고 일어난 아침, 별다른 상황 없이 다들 일어나서 의뢰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나왔는데요. 다소 황당한 연락을 한 통 받게 됩니다. 너 그날 새벽 기억나? 이러고 다짜고짜 고소인에게 연락이 온 거죠. 아마 의뢰인분은 이때부터 뭔가 상황이 잘못됨을 느꼈을 거예요. 몇 번을 물어봐도 무슨 일이라고 물어도 고소인은 계속 대답을 하지 않다가 나한테 실수했잖아?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말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고소인이 점점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에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이어가며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물어본 결과 너가 나 강제로 만졌잖아.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의뢰인분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 기억이 또렷했지만 고소인인 그 동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더 이상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루멘즈가 운영하는 모범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 원에 처하는 무거운 중범죄잖아요. 이렇게 저희 의뢰인분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는 만큼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무죄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는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결백하더라도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굉장히 넓게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요소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서 결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했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강하게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례도 많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런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처음 수사를 받는 분들의 경우 강도 높은 성범죄 수사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유도신문을 당한다거나 또는 압박감에 수사를 빨리 끝내고자 사실이 아님에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사 단계를 그렇게 받으면 재판에 와서 손 한 번 못 쓰고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성범죄 수사는 처음에 피의자 진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있는데요. 경찰 조사를 처음에 받을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조사를 임해야 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이 외압을 사용해서 상대를 추한 경우, 그리고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진다는 등의 기습추행,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제목받고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적이 절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제추행의 특징상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에 모순이 있음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담팀과 미팅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당시 사건 경위를 굉장히 5분 단위로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각 시간별, 장소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답을 전부 들었고 경찰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것처럼 사건 발생 장소에 가서 사진을 모두 찍었습니다. 그런 사진을 통해서 고소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한 오류를 저희가 전부 다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침대 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침대에는 이미 다른 남자 동기가 자고 있었고 매트리스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성인 3명이 누워있기에 누가 봐도 매우 협소하다는 점, 그 고소인이 여행을 다녀온 후 보낸 재미있었다는 메시지가 혐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소인이 한 말들을 하나씩
살펴본 결과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정황이 완전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치상 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저희가 모두 수집해서 변호의 의견서를 통해 제출을 했고요. 과연 어떻게 됐죠? 결정적으로 피해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기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인 친밀한 태도는 경찰에서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강제추행은 무혐의로 부정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분은 더 이상 조사를 받을 필요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로 누명을 쓰게 되면 누구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다고 해도 무작정 섣불리 빠르게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이나 검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불이익을 겪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조사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혁범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